안녕하세요. 갑부동산입니다. 박람회가 이제 끝났는데 상담했던 부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해외 이민이 절반 이상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자녀 조기 유학 때문에 국제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도 계셨고 다양하게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령대가 많이 젊어졌어요. 이민이. 연령대 낮으면 자녀 유학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안 생각해. 그전에는 빠른 은퇴를 하고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학교를 보내시는 분도 이제 대다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학교 보내는 연령층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전에는 뭐 심지어 내가 어떤 분은 유치원을 실제 보내고 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만 4살, 5살.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 학교, 늦둥이 학교 때문에 멀리는 미국 동부,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 쿠알라룸푸, 필리핀, 태국, 뭐 솔직히 안 다닌 데 없어요. 저는 늦둥이 학교 플러스 주택 구매까지 같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처럼 뭐 10시간 이상씩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쪽에는 사실은 필리핀 쪽에는 조금 열악했고 저 가격은 저렴했지만은 조금 위험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 또 나머지 태국이나 기타 나라에는 뭐 어떨 때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총기도 자유롭고 하니까 유흥도 무시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결정한 게 말레이시아가 좋겠구나 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가야지 이러다 보면 사실은 거의 그렇죠. 못 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민이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 MM2H 비자는 사실은 살면서 필요하면은 내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게 먼저라는 게 없잖아 사실은. 처음에 일단은 있을 곳이 먼저니까 머무를 곳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비자가 필요하면 또 내는 거고 그 지역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쪽이 좀 이제 저도 그 생각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노후되고 조금 낙후되고 우리나라보다는 시설이 좀 그렇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방문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첫 방문지가 어디예요? 어디 주예요? 조호바루. 아, 조호바루죠? 아, 그죠. KL 쪽도 다녀왔었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또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많고 굉장히 좀 조호바루랑 좀 많이 다르고 복잡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도 뭐 조호바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물어보면은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저는 이제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해요. 그 지도를 다 보면은 이제 KL은 저는 이제 서울에 좀 비유를 많이 해드리고요.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조호바루라는 지역은 이제 싱가포르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호바루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으로 가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게 딱 이해도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충지가 딱 돼 있어요. 중간에 딱 아래쪽에는 인도네시아가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필리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다시 집을 이제 세컨홈을 사서 내 노후는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도 저게 있나 봐. 그런 이게 공기 같은 게 미세먼지가 많죠. 한국에 오면 감기 걸릴 거 가서 한 일주일 지나게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과감하게 일단은 저질러야 된다고 봐요. 저질러 놔야만 나머지 한국에 있는 게 정리가 돼요. 이게 해놨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는데 한국의 정리를 다 하고 가야지 그러면 10년 안에 못 가요. 갈 수 없어.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이민을 하겠다고 정해를 놓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여기저기 또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뭐 카페 블로그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옳은 결정을 한 건가 하고 미리 이제 가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막 검색만 해가지고 뭐 또 안 좋은 정보만 많이 막 듣잖아요.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정보를 접하니까 이제 부정적인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고 1년 전에 상담했던 손님이 아직도 안 가고 계시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잖아. 집에 오고부터는
하루에 두세 번씩 습관적으로 카페를 들어가게 돼. 내가 집 계약한 데를 계속 보게 되더라. 막 보다니만 유튜브에 뭐라고 올렸냐면 말레이시아 여성분인데 말레이시아에 절대로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놨어. 그래서 이제 내가 댓글을 달았더니 시간을 내주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갔다 거기 날아갔어요. 왜 집을 사면 안 돼요 했더니만 집을 사면 안 되는 게 어쩌고 미분양이고 막 쫙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추천하는데 사면은 성공합니다 이러더라고. 사지 말라고 해놓고서 추천한 데만 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갔더니 남편이 부동산을 하더라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노후돼서 한 동짜리 집이야. 좋은 것만 보면 다 좋은 것만 보이는데 안 좋은 것만 보면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도했어요. 저는 거기 이외에도 집을 샀지만 저는 집을 살 때도 그렇게 샀어요. 여기 동네에서 제일 핫한 동네가 어디냐? 콘도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요즘 비자는 좀 어때요? 비자 승인이 한 명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축하해드릴 일이네. 누구? 이름은 제가 말씀 앞에만. 그치. 최로 시작합니다. 나하고 나이 같다는 분. 좋아하시겠네. 저는 그 얘기 말씀 안 들어도 저는 감 잡았어요. 나도 참 잡았어. 근데 그렇게까지 좀 요즘 비자 접수가 좀 어때요? 현재 뭐 동말레이시아하고 서말레이시아. 사실 서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워낙 높잖아요. 그쵸. 월소득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유동자산 같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있는 선에서 이제 맞춰야 되는 이제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동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량도 많고 대신에 예전만큼 빨리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신청 건수도 많아지니까 이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리고 말레이시아 일처리가 워낙 느립니다. 맞아요.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놨어요. 제가 이 고객분들한테 평균 기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6에서 9개월, 어떨 때는 1년까지 걸린다. 근데 이제 고객분들은 항상 6개월만 기억을 하시.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그치. 근데 그 뒤에 그 이런 기간 소요되는 거는 사실 고려를 안 하시고. 네, 맞아. 이제 그 기간 중에서 가장 짧은 개월수를 기억을 하지.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긴 하지. 9월 달에 그 비자 신청 40건 넘었나요? 거의 제가 그 신청률을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버리면 돈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예전에 한번 웃긴 일하고 한 번 있었어요. 이 말레이시아가 행정처리 부분에서 조금 우리나라랑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담당자가 뭐 그만뒀다든지 뭐 어디 다른 부서로 갔다든지. 근데 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처가 좀 나겠네.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금 오래 찾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일처리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이러는데 그 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린 데다가 그런 게 또 가치도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고객분들도 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좀 느리게 가는 건 거기 가서 정착하시면 이해를 다 해. 나도 처음에는 이해 못해서 병났어. 겪어보고 또 경험해봐야지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지.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그 전체 크라운 왕이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조호왕이 조호바르 왕이 이제 크라운 왕이 되고 약간 개방적인 사람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파워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비자가 많다는 것은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안 좋은데. 저는 제가 가장 뭐 영어를 제가 유창하기는 못하지만 영어 단어 좀 알고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긴 해요. 아시아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영어권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좀 선택지로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동남아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쪽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총기가 자유롭지 않고 엄격하고 또 유흥업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갈등을 싫어하는 민족. 그래서 항상 평온하다는 거죠. 한국과의 말레이시아가 물가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만 원 정도면 일주일에 골프 2번 정도 치고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치냐는 사람이 있고 뭐 100만 원, 동남아는 100만 원 정도면 가정부까지 두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기사까지 딸려서 이런 사람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이면 몇 인 기준인가요? 2인, 부부 2인. 아, 부부 2인. 근데 집이 없고 집을 렌트로 하고
차도 렌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쵸, 좀 더. 3,400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 스타벅스 한국의 커피값이 톨 사이즈 기준으로 4,000 얼마지? 4,600원인가요? 말레이시아는 딱 9.05 링깃, 10.05인가 9.05네. 제가 여러 번 사 먹어서 아는데. 말레이시아 어쨌든 간 물가 저렴하네. 그리고 이제 전기료에 대해서도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에어컨이 뭐 하루 종일 튼다고 그러는데 전기료 많이 안 나와요 라고 막 질문하는데 전기료 얼마 내세요? 저는 사실은 에어컨 켜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아침 저녁은 한국 겨울 날씨 정도니까. 낮에는 사실 집에 잘 안 있으니까. 근데 문을 열어놔도 시원한데 저희 늦둥이는 밤이고 낮이고 에어컨 켜놓더라고. 나는 추워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에어컨 안 킨데 선풍기를 돌리니까 선풍기 하고 하여튼 뭐 다 하는데 한 달에 많이 나와봐야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니까 엄청나게 싸다고 보면 되죠. 그런 어떤 이제 공과금들이 그닥 그렇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바르는 투자라는 개념보다 조금 여유 있는 분이 여유롭게 사는 동네라고 보면 돼.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촬영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차 한잔 마십시다 해서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저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손님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좀 궁금해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한국의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캠프에 대한 이제 그 캠프를 타고 한 달 살기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잠깐 지내면서 좋은 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는 말씀 없나요? 좀 반문은 아닌데 그냥 카페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는 너무 맹신하지 말라. 저는 이제 그 드리고 싶은 게 그 어떤 목적성, 내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남의 집을 사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내 집을 사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님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2년 동안 아이 2아이를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2년이 렌트를 얻어달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항상 손님을 만나면 그 손님 거를 많이 인용을 하긴 해요. 왜냐면 실질적인 이야기니까 뭐 한 30평대 렌트료가 싱가포르에 얼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물어봐요. 다른 손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맞추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가격을 굉장히 낮은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30평대 싱가포르에서 이제 렌트를 2년 동안 사셨던 결국은 렌트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10년 이상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좋을 거다 판단을 해서 집을 사셨죠. 7월 달에 입주를 해서 8월에 이제 아이 이번에 학기 입학을 시키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내 집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눈치 보지 않잖아요.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임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나갈 때는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정말 정들었고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살만하니까 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런 비싼 조건의 집을 또 어떻게 구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아까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집을 사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미나가 저희가 이제 10월 20일입니다. 10일 날 금요일 날이고요. 이번에는 영등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저희 회사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네, 하모니홀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민, 은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해외 송금 그리고 이제 뭐 계좌 개설,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알차게 준비한 소식을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